네,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 1 가지고도 이제 한번, 그냥 샘플용 이제 동작 방법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간단한 데이터 가지고, 의미 없는 데이터 가지고 한번 돌려봤는데, 이제 텐서플로우 2의 케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아마 의미가 좀 있는 데이터, 예, 그거 가지고, 예,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레이블이 아니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얘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쭉 계속 가져오던 것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맵플로 라이브러리나 뭐 텐서플로우나 텐서플로우의 레이어나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2.0이다 인 거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번 영상에 사용할 데이터는 이 앞쪽에서 했던 그 붓꽃 데이터 있잖아요. 붓꽃 데이터 가지고 할 텐데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썼던 거랑 똑같은데 대신 틀린 거는 여기 보면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 데이터 이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안에 유니크 해서 스피시스의 유니크 해서 찾아보면 세토사랑 벌시칼라랑 볼지니카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랬을 때 앞쪽에서 왜 시그모이드 할 때는 시그모이드는 어쨌든 답을 0 아니면 1 두 가지 종류만 구분밖에 못 해내잖아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상. 그랬는데 이제는 소프트맥스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 얘가 꽃의 타입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토사, 그 다음에 벌시칼라, 벌지니카 요 세 가지를 다 분류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거죠. 시그모이드에서 했던 원래 데이터를 이걸 다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앞쪽과는 조금 틀린 게 스피시스 안에 여기에 세토사라고 들어있는 놈은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벌시칼라는 1이고, 그 다음에 벌지니카는 2다라고 해서 저번 시그모이드에서는 얘가 없었죠. 그죠? 두 가지만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일 때 소프트맥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집어넣고 실제로 뽑아보면 0인 경우도 있고 뭐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이랬을 때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이 앞쪽에 들어있는 이 종을 구분내기 위한 인풋 데이터죠. 그죠? 인풋 데이터는 얘네들을 사용할 것이고, 그랬을 때 레이블 오리지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종 답을 제가 변수를 살짝 다르게 해서 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얘는 뭐 대충 내용을 그냥 본 거죠. 종류는 쭉 보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여기서 조금 필요한데요. 뭐냐 하면 데이터는 이제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본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넣었고, 걔를 numPy 타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5.1, 3.5, 1.4, 0.2 보시면 5.1, 3.5, 1.4, 0.2 그래서 그 데이터들만 쭉 행렬로 쭉 뽑아냈죠. 쭉 뽑아내서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레이블 오리진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를 출력해서 보시면 한 방에 다 볼게요. 보시면 쭉 안에 0, 앞쪽에서는 0이고 그 다음은 1.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쪽이 세토사였나요? 처음이 세토사, 두 번째가 벌지니카였고 세 번째가 벌시칼라였죠. 그랬었나요? 다시 볼게요. 두 번째가 벌시칼라였고 세 번째가 벌지니카였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빠져나오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함수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 데이터들로 조금씩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마 해보는 것들을 계속 상상하실 텐데, 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레이블이 이렇다는 거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까요? 네트워크를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앞쪽에 데이터가 3개니까
아마 이렇게 데이터가 3개가 있을 것이고, 근데 레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1 아니면 컬럼이 하나였잖아요. 그죠? 컬럼이 하나짜리.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짜리로 0 아니면 여 밑에 보면 여기에 1이 적히고 아니면 2가 적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여기에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짜리가 되는 거죠. 하나짜리가 돼서 여기에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값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제 제가 앞쪽에서 계속 말했는데 왜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원핫 인코딩을 하냐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단 사람도 이렇게 뇌가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뇌도 0 아니면 1만을 이해하고 있는 뇌의 그 셀들이 있죠. 하나하나. 예,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학습을 할 때 이렇게 되면 W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W 값 가지고 계산을 할 때 한 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네트워크를 입력이 3개에 출력이 3개인 놈으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될 거고, 얘가 다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될 거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 W 값이 여기 3359, 이 라인 총 9개거든요. 9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것보다. 그래서 뒤쪽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어쨌든 얘를 리니어한 상태에서 넌 리니어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얘를 제가 원핫 인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원핫 인코딩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요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예, 이거 i3은 뭡니까? 1, 0, 0, 0, 1, 0, 0, 0, 1 유닛 벡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닛 벡터인 것도 나중에 텐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예.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고 나면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어쨌든 예, 이게 나올 거고, 여기에 지금 레이블 오리진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 애들은 뭡니까? 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얘가 필터 비슷하게 개념으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번째 항목, 앞쪽에 i3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1, 0, 0가 여기에 빠지고요. 그죠? 근데 이쪽에 쭉 앞으로 뒤쪽으로도 계속 0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결과물이 결과물이 여기도 보면 1, 0, 0, 1, 0, 1, 0, 1, 0 하다가 중간에 이제 0, 0, 1, 0, 0 그러니까 0은 1, 0, 0로 바뀌고요. 1은 0, 1, 0로 바뀌고요. 2는 0, 0, 1로 바뀌는 거죠. 원핫 인코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영역에 1이 적히면 이거는 2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벌시칼라인 거죠. 그죠? 아닌가? 벌시칼라? 계속 헷갈리네요. 벌지니카라는 거죠. 그죠? 벌지니카라는 거고. 그거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블링은 원핫 인코딩이 된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뽑아보면 데이터는 총 150개고 이 컬럼은 안쪽에는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50,3짜리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준비가 됐으니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모델을 만드는데 앞쪽에 해서 하셨던 거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보면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얘인데 텐서플로우 1에서 직접 내가 텐서플로우 그 함수를 가지고 직접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때는 그때는 내가 직접 수학 공식을 쓰면 되니까 예, 그쪽은 이해가 될 텐데, 케라스를 이용하면 상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텐서플로우를 위쪽에서 API로 랩핑해 놓은 거잖아요.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API의 그 함수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케라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는 건 앞쪽에서 바이너리 할 때 배우셨잖아요.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텐서플로우에 NN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패키지 안에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쪽에 시그모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물을 내놓는 거고 위드 로짓이라고 그러는 건 이걸 로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웃풋으로 사용했던 얘 있잖아요. 이거를 로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를 쓰느냐 하면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을 써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안쪽에서 그냥 얘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똑같이 시퀀설하게, 나중에는 이게 시퀀설한 모델이 아니고 막 엄청 다른 이 형태의 여러가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냥 시퀀설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풋을 4개로 받아야 되죠. 그죠? 앞쪽에서 인풋 4개였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4개였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4개였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인풋을 가지고 댄스는 3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앞쪽에 동그라미가 4개가 있고 그 뒤쪽에 아웃풋으로, 바로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으로 3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럼 이 세 번째는 뭐로 나가야 되느냐면 케라스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로 나가야 되죠. 그죠? 세 번째 이 영역은 세 번째가 아니고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이 3개의 동그라미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소프트맥스로 계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앞쪽에서 하실 때는 아마 이렇게 했죠. 직접 코딩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이거를 소프트맥스로 감싸잖아요. 소프트맥스 계산을 해주잖아요. 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요 소프트맥스 최종 결과물을 소프트맥스로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얘는 앞쪽에 인풋이 있으면 바로 출력이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딱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서머라이즈 해보면 총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15개죠. 왜 15개인가요?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4 곱하기 3이니까 12개의 바이어스가 3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가면 내가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저것도 고민해볼, 이해가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인풋이 4개인 거고 뒤에 아웃풋이 3개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W 값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W가 생길 텐데 이거 하나당 3개씩 생기고 얘도 또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 해보면 여기서부터 4개로부터 선이 3개씩 나가니까 4, 3, 12, 12개가 생기고,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 앞에 지금 이 앞에 여기에 B가 없는 바이어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는 거라 바이어스는 3개가 생기죠. 그래서 총 15개 W와 B를 다 계산해보면 4, 3, 12에 바이어스 3개에서 15개가 러너블한 파라미터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앞쪽에서 텐서플로우 1 했을 보다는 개념만 이해하면 정말 편하죠. 네트워크 만들기도. 그래서 3 해서 만들었고, 그걸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인풋은 4개였고, 그죠? 그러니까 인풋 들어오면 바깥에 아웃풋 나가는 거죠. 결국은 나가야지 그 다음 네트워크에다 연결해 주니까 당연히 이거 4 적히는 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댄스 동그라미 있잖아요. 4개짜리, 3개짜리 동그라미 있을 때 그 다음 3개짜리 동그라미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 3개짜리는 앞에서 4개로부터 들어와서 얘는 최종적으로 3개를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풋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뭐를 넣었어요? 여기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를 넣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소프트맥스, 이 앞쪽에서 여기로 통과할 때 WX 플러스 B로 리니어하게 계산됐던 게 이쪽에 3개로 출력이 빠져나오면서 소프트맥스로 넌리니어한 상태로 출력이 빠져나오겠죠. 그런 네트워크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고, 이랬을 때 이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옵티마이저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01만 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코스트 펑션이 있어야 이렇게
그 경사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 값은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로스 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로스 값 사용할 때 뭐 쓰나요?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소프트 맥스의 크로스 엔트로피 이용하는 여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핏 시키면 됩니다. 핏 시킬 때 데이터 집어주고 넣어주고 레이블 집어넣어주고 몇 바퀴 러닝 하라라고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 예, 그래서 총 200바퀴를 돌아서 러닝을 해라. 200번을 러닝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벌보스가 나오는데 벌보스는 로그입니다. 로그. 얘를 만약에 제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그러면 모델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모델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켜보면 이렇게 뒤에 이 로그들이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이 러닝 이 횟수를 좀 높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을 뭐 굳이 볼 필요 없다 싶으면 벌보스하고 제로 하면 얘네들 화면에 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쟤를 바꾸고 제가 모델부터 새로 돌려보면 이제 보시면 실행은 완료됐는데 중간에 로그가 안 뜨죠. 그죠? 예, 이건 로그 띄우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로그 띄우지 말고 실행시키고 실행 다 되고 난 다음에 히스토리를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러닝이 됐네요. 그리고 프리딕트를 새로 한번 해볼게요. 프리딕트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0.94% 맞았다는 얘기인데 이 0.94% 그러니까 94% 맞췄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이 프리딕트한 결과물도 그러면 여기에 프리딕트 돼서 모델 프리딕트 한 다음에 얘는 앞쪽에서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딕티드 라고 하면 이 프리딕트 되기 전에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얘네들을 러닝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계산해 봤더니 0.91, 0.9, 0.1 그러면서 이 값들이 계속 러닝되면서 바뀌어요. 자꾸 그죠? 쭉쭉쭉쭉쭉 바뀌는 게 보이실 거고 러닝이 끝난 거고 러닝이 끝난 거고 프리딕트니까 이 데이터는 프리딕트 한 건데 어떤 데이터를 프리딕트 한 거냐 하면 이 첫 번째 데이터 있죠. 5.1과 3.5, 1.4, 0.2가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머신이 프리딕트 해봤더니 0.94, 0.6, 0 없는 놈은 아마 0일 거예요. 0. 세 개니까 0. 얘는 0이라고 표현을 한 거. 0. 아마 소수점 자릿수가 엄청 뒤에 0000 뭐 얼마여서 0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걸 건데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0.94, 0.6, 0. 이거니까 0.94 얘가 좀 더 높죠. 0.94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1이잖아요. 두 번째도 세토사였잖아요. 첫 번째가 1이 나와야지 정답인 거잖아요. 1, 1, 1, 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게 프리딕트고,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드니, 얘는 이제 앞쪽에 계속 했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프린트 하진 않고, 이렇게 나왔으니, 얘를 가지고, mp 점 외워가지고, 프리딕트,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0.5보다 크면 1을 적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적어. 그래서 얘는 1이 적힐 거고, 얘는 0.06이니까 얘는 0.5보다 작잖아요. 0이 적힐 거고 얘 또한 0이 적히겠죠. 그래서 100가 되겠죠. 얘를 지나면. 그런 다음에 이 에라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 에라에다가 어펜드 시키면서 그 전부 다 프리딕트 되어 나온 놈을 플래튼 시키면 요게 지금 2차원 행렬이잖아요. 이 안에 행렬이 하나 있고 그 행렬 안에 또 행렬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얘를 플래튼 시켜서 그냥 단순한 행렬을 만들어서 플래튼하고 아이템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레이블은 저 위에 나오는 답이잖아요. 답. 여기 요 답 레이블. 요 레이블 00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001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에라스 안에 0 아니면 1이라는 값들이 쫙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 내서 이렇게 썸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냥 재미로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모델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위에 러닝 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인풋으로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데이터가 4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꽃에 이 꽃잎의 넓이, 길이, 그 다음에 꽃잎을 싸고 있는 이 밑에 받침대의 넓이와 길이 이런 것들 총 4개가 들어가서 이게 세토사냐, 뭐
볼시칼라냐, 뭐 볼지니카냐,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모델하고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딕트를 할 때는 데이터 형식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배열은 데이터에 다발을 집어넣잖아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는 무조건 행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에 다발이 있고 이 안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프리딕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배열을 한 번 더 적고요.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1, 2, 3, 4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꽃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대충 예, 뭐 꽃잎의 넓이, 그 다음에 이 꽃 받침대의 넓이, 길이 뭐 이런 것들 그냥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집어넣어주고 예를 들면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0.982에 0, 마이너스 5 쓰니까 0.000 뭐 9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얘도 뭐 0.003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보면 0.9가 나오죠. 그때 끝에 여기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야 되니까 힘드니 제가 이 함수를 쓴 겁니다. np.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np.where 이면서 테스트 값이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이 0.5보다 크면 1이라고 적고 그러면 0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00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자리가 1이니까 얘는 볼시칼라 벌지니아였죠. 예, 볼지니카였죠. 그래서 볼지니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뭐 4, 1, 4,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전체 0이라고 모른다 그러네요. 예, 뭐 얘는 이렇게 4, 1, 1, 2를 하면 이거는 뭐였죠? 제일 처음에 세토사, 네, 세토사였죠. 첫 번째가 세토사였죠. 세토사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소프트맥스 가지고 지금 그 꽃의 데이터 4가지 가지고 꽃 종류 3가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텐서플로우 2에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케라스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들 가지고 한번 소프트맥스를 러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